사람들이 앓는 질병 중 최악의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암, 뇌출혈, 치매. 실제로 노년기에 제일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치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을 보이면 치매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기억할 수 없고 이렇다 할 치료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한번 걸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질병이라서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의 정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매를 의심해야 할까? 우선은 지갑부터 살펴보자.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잔돈이다. 치매 환자의 지갑에는 잔돈이 많을 확률이 높다. 치매가 시작되면 물건의 값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과자 한 봉지를 사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내고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산이 되지 않아서 그냥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만다. 이러면 지갑에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잔돈만 가득 찬다. 인간의 뇌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인지장애가 시작되어도 이를 감추기 위한 의욕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건 계산을 잘못한다는 사실을 감추려다 보니 아주 저렴한 물건을 살 때도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내고는 잔돈을 받는다. 물론 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잔돈은 쓰지 않는다. 지갑에 잔돈이 있어도 매번 큰 단위의 지폐만 내다가 보니 점점 동전이나 잔돈이 쌓여간다. 또한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물건을 사놓고도 깜박하고 또 사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엌 한쪽에 좋아하는 과자가 지나치게 많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가족에게 존댓말을 쓰는 행위도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지장애가 진행되면 자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일이 늘어난다. 이는 위기 회피 능력 때문인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신뢰를 범할 위험을 피하고자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치매의 또 다른 전조 증상으로 청력 감퇴를 들 수 있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인지장애가 나타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해지고 틀린 문법과 부정확한 단어 사용이 많아진다. 별일이 아닌데도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사람을 피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선뜻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진다. 늘 해왔던 일도 힘들어한다. 옷을 거꾸로 입거나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는 등 외모가 달라지면 치매를 예상할 수 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고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두는 경우도 생긴다. 음식을 태우거나 가스 밸브를 안 잠그는 등 자주 사고를 친다. 체면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숨긴다. 익숙한 환경도 헷갈려하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한다. 수면 리듬까지 갑자기 바뀐다. 자주 눕게 되는 것이 전조 증상이다. 또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거나 2번 먹기도 한다. 다음 병원 예약 일자보다 약이 많이 남거나 약이 빨리 떨어진다면 기억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 자꾸 물건이 없어진 것 같다고 호소하거나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역시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 외에도 매번 잘 챙기던 공과금 납부일이나 가족 경조사를 놓치는 것으로 시작해 날짜에 대한 인지가 점점 흐려진다. 잘 다니던 길을 헤매기 시작하고 은행 업무 처리에 실수가 생기거나 상황 판단 및 대처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전보다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이전에 살던 집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서고 밤에 자지 않고 온 가족을 깨우거나 대소변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정신행동 증상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나타난다. 해질 무렵에 인지 기능이 더욱 떨어지면서 내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찾겠다고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자와 같이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는 것도 좋다.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매번 대답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어쩌다 퉁명스럽게 대답이 나가면 이렇게 반응해서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자책을 하기도 한다. 이러다가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변화가 감지되면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최대한 간략하게 말한다. 차 마시고 드라이브 가요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선 안 된다. 어른에게 하듯 말한다. 응가할까? 내 말 잘 들으면 같은 표현은 금물이다. 환자의 체면을 구겨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와 과거 이야기를 가능하면 나눠 얘기한다. 공간 개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자의 느린 속도를 이해해야 한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도 노인이 되면 한 가지 질문에 반응하는데 5초가 걸린다고 한다. 자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다. 환자가 평소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얘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된다. 자꾸 이유를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저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내라면 족하다. 절대 토론은 삼간다.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거든 차라리 주제를 돌리는 게 낫다고 한다.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씹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 걷기는 뇌를 젊게 만든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의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걷기만 꾸준히 하더라도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가족이나 부모님 중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치매이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앓는 질병 중 최악의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암, 뇌출혈, 치매,
실제로 노년기에 제일 두려운 질병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치매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을 보이면 치매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기억할 수 없고 이렇다 할 치료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아 한번 걸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질병이라서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 치매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인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의 정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매를 의심해야 할까? 우선은 지갑부터 살펴보자.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잔돈이다. 치매 환자의 지갑에는 잔돈이 많을 확률이 높다. 치매가 시작되면 물건의 값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과자 한 봉지를 사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내고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산이 되지 않아서 그냥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만다. 이러면 지갑에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잔돈만 가득 찬다. 인간의 뇌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인지장애가 시작되어도 이를 감추기 위한 의욕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건 계산을 잘못한다는 사실을 감추려다 보니 아주 저렴한 물건을 살 때도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내고는 잔돈을 받는다. 물론 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잔돈은 쓰지 않는다. 지갑에 잔돈이 있어도 매번 큰 단위의 지폐만 내다가 보니 점점 동전이나 잔돈이 쌓여간다. 또한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물건을 사놓고도 깜박하고 또 사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엌 한쪽에 좋아하는 과자가 지나치게 많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가족에게 존댓말을 쓰는 행위도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지장애가 진행되면 자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일이 늘어난다. 이는 위기 회피 능력 때문인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신뢰를 범할 위험을 피하고자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치매의 또 다른 전조 증상으로 청력 감퇴를 들 수 있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인지장애가 나타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해지고 틀린 문법과 부정확한 단어 사용이 많아진다. 별일이 아닌데도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사람을 피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선뜻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진다. 늘 해왔던 일도 힘들어한다. 옷을 거꾸로 입거나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는 등 외모가 달라지면 치매를 예상할 수 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고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두는 경우도 생긴다. 음식을 태우거나 가스 밸브를 안 잠그는 등 자주 사고를 친다. 체면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숨긴다. 익숙한 환경도 헷갈려하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한다. 수면 리듬까지 갑자기 바뀐다. 자주 눕게 되는 것이 전조 증상이다. 또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거나 2번 먹기도 한다. 다음 병원 예약 일자보다 약이 많이 남거나 약이 빨리 떨어진다면 기억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 자꾸 물건이 없어진 것 같다고 호소하거나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역시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 외에도 매번 잘 챙기던 공과금 납부일이나 가족 경조사를 놓치는 것으로 시작해 날짜에 대한 인지가 점점 흐려진다.
잘 다니던 길을 헤매기 시작하고 은행 업무 처리에 실수가 생기거나 상황 판단 및 대처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전보다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이전에 살던 집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서고 밤에 자지 않고 온 가족을 깨우거나 대소변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정신행동 증상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나타난다. 해질 무렵에 인지 기능이 더욱 떨어지면서 내 집에 가겠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찾겠다고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자와 같이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는 것도 좋다.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매번 대답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어쩌다 퉁명스럽게 대답이 나가면 이렇게 반응해서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자책을 하기도 한다. 이러다가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변화가 감지되면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최대한 간략하게 말한다. 차 마시고 드라이브 가요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선 안 된다. 어른에게 하듯 말한다. 응가할까? 내 말 잘 들으면 같은 표현은 금물이다. 환자의 체면을 구겨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와 과거 이야기를 가능하면 나눠 얘기한다. 공간 개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자의 느린 속도를 이해해야 한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도 노인이 되면 한 가지 질문에 반응하는데 5초가 걸린다고 한다. 자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다. 환자가 평소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얘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된다. 자꾸 이유를 캐묻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저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내라면 족하다. 절대 토론은 삼간다.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거든 차라리 주제를 돌리는 게 낫다고 한다.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씹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 걷기는 뇌를 젊게 만든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의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걷기만 꾸준히 하더라도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치매의 전조 증상을 잘 인지하고 계시다가 가족이나 부모님 중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치매이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